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YTN 보도 가운데 사법농단과 관련한 보도를 잘한 뉴스로, 그리고 미국 연방하원의원 후보 연긴 관련 뉴스를 못한 뉴스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자세한 의견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법농단 관련 이슈는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데다 연루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YTN에서 지난 수사 과정을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과 앵커의 대담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고 넘어간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나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소식을 시청자분들께 더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법농단 사건 무엇이 문제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명백히 드러나야 할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법농단의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재판거래 그리고 판사 사찰입니다. 재판거래는 그 상권 분립이라는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 상고법원 추진이라는 그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그리고 정교조 재판 등에서 그 행정부하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YTN 법조팀이 지난 7일 보도한 그 단독 보도를 한 것이죠. 내용을 보면은 더 나아가서 일본과 협정을 맺어서, 그러니까 한미 행정협정 소파와 비슷한 그런 협정을 맺어가지고 일본 기업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또 보상금을 적게 주는 방안까지도 청와대와 그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사 사찰입니다. 사법부 내부를 비판하거나 그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한 그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을 하고 또 그 명단을 보면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V자 표시를 하면은 그 명단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했고 또 어디까지 지시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번 올해 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문제에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YTN이 입수한 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요. 대법관급 10명을 포함해서 모두 93명의 전현직 판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그 범죄 행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관련된 범죄, 그리고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범죄 등 그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범죄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당한 지시인데도 그 공소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대로 따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승현 평가원께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재판에 대한 외압이 작용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법원 행정처에 대한 그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법원장 그 직속 기구인 법원 행정처는 소위 그 엘리트 판사들의 코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사법농단 그 과정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또 시행한 것이 이 법원 행정처입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금 법원 행정처에 대한 그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법농단 관련 그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난 6월달에 시작이 됐다가 8월달에 중단이 됐는데 곧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국민들의 그 신뢰를 다시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죠. 연방 하원 의원 영김 관련 보도를 못한 뉴스로 꼽으셨는데요. 원순영 평가원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당선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며칠 뒤에는 개표 막판에 역전을 당하면서 결국 영김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사실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보도를 했었는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언론사들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따라서 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오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YTN은 국제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제뉴스 그 특성상 일일이 그 확인하고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한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다만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 그 우리 한인 후보들의 당선 여부는 상당히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 당선 확정적 그렇게 보도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투표 당일날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고 밤에 그 CNN 등 뭐 미국의 언론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그 중계를 했는데요. 그 개표 이후 계속 그 영김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밤 11시쯤에는 그 영김 후보가 사실상 그 당선 사례에 준하는 그러한 기자회견까지도 열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 이제 그 현재 있는 한인 언론이나 또 우리 한국 특파원들이 다 영김이 이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우편 투표 개표도 남아 있고 또 선관위가 뭐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당선이 유력하다, 뭐 사실상 당선 우리처럼 당선 확정적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개표 시작 한 10여일 후에 완전히 결과가 뒤집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관련 뉴스를 보면 임시투표 결과만 남았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적이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도된 뉴스를 보면 우편 투표 결과도 집계되어서 영김 후보가 낙선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미국 의회의 선거나 개표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에 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그 우편 투표에 대한 그 개표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뒤집어진 건데요. 미국의 우편 투표 제도는 우리의 그 부재자 투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우리의 부재자 투표는 그 미리 실시를 하고 또 개표 당일날 같이 공개를 하는데 미국은 뒤늦게 합니다. 그 본 투표에 대한 개표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주마다 이제 선거 제도가 조금씩 다른데 그 영김 후보가 속해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는 그 우편 투표에 있어서 그 투표 당일 마감 시간까지만 그 우체국 서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우편 배달이라는 것이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개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개표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도 실제 이 우편 투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양을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영김 후보는 낙선했지만 앤디 김 후보의 경우에는 20년 만에 한국계 의원으로 미 하원 의회에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계 의원이 미국 의회에 진출한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또 이들이 하원 의회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이후 정확히 20년 만에 한국계 의원이 탄생을 한 건데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앤디 김은 올해 36살이고요. 한인 2세입니다. 중동 전문가인데요. 지난 2003년 그 이라크전 때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많이 희생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미국 안보에 좀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외교안보 공부를 했고 중동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의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한인 2세이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뭐 우리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뭐 꼭 지역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한미 관계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 또 못한 뉴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승현 시청자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